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 여야 극한 대치에 양 쓰레기당의 그 수명은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현상을 제가 잘 보는데요.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국힘 저거는 그 탄핵 과정에서 좀비 정당이었는데 그때 아주 박살을 내고 재건축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저것들은 노면이 대지면서부터 아주 완패를 했죠. 그 국힘에 그 당시에 보수당, 그런 이명박 플러스 이인재 하면 한 800명 차로 얘기했어요. 800만 표 차로. 그래 그때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 뭐 국정농단 정도도 아닌데 탄핵 과정에서 이 문재인이라는 놈에 의해서 5년 동안 아주 전 국민을 아주 잘근잘근 잘라버렸죠. 근데 윤석열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응? 윤석열이가 지금 보수를 갈라치우고 있죠. 보수를. 그 멍청한 놈이. 그런 걸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적대적 공성관계로 지금 지들끼리 살아가려고 서로 공격하면서 봐주고 뒷배를 타고 있는데 끝났어요. 응? 국민들이 그 박근혜를 쫓아냈기 때문에 저 윤석열마저 쫓아내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결국은 쫓겨날 것 같아요. 김건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양당에 힘을 실어줘서, 양당에서 또 대권 주자를 만들며, 양당이 또 정치를 장악하도록 만들 것인가. 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고고TV의 직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선, 때도 그랬고, 경선 과정, 대선 본선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곧장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분화하고, 국힘에서 분화해서, 4당 체제로 갈 확률이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4당 체제에서, 지금 그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합리적 보수나 또는 합리적 진보들이 신당으로 모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금태섭이가 그 간사, 신당 간사, 원내 총무같이 지금 깃발을 꽂고 금태섭이 신태섭이가 아니라 금태섭이가 대권을 갖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치판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하고 신당의 기치를 걸었는데요. 좀 부족한 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보니, 그거 말하면 1시간 걸려요. 신태섭이가 말하는 것이 양진역에서 신물이 느끼는 사람 모여라. 즉, 합리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들이 모여라는 소리고, 이대로 이 정치를 두면 안 되겠다는 신진 정치인,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거예요. 근데 국힘 쪽을 먼저 보면은, 국힘 쪽에서 지독하게 윤석열 정권과 국힘 김기현과 국힘을 윤핵관들을 공격하는 게 이준석과 이준석과 또 누구죠? 유승민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공언을 하죠. 국힘을 개혁시켜서 그 안에서 살아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망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이가 있는 한 그거 무망해요. 이제는 총선 전에 윤석열은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의 신복들을 총선 공천에서 알짜배기로 공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거기 가가지고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이가 못 치겠다고. 이준석은 솔직히 언급할 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쪽에 가보면은 분열은 필패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죠. 분열은 필패다. 어느 정당이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양아치가 끝까지 가면은 튀어나올 수뿐이 없어요. 이재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또 국힘은 김기현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당이 제3지대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금태섭이가 아주 그 타깃을 잘 잡았는데 수도권이라는 거죠.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그죠? 수도권이고 또 그럼 수도권에서 30석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근데 수도권만이 아니에요. 저 부산도 부울경도 가능성이 있어요. TK하고 호남은 다 주고 호남은 민주당, TK는 국힘, 꼴통단 다 주더라도 부울경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30석이라는 건 최소한 잡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고고TV 희한하죠? 고고TV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저 고고TV 저기 필부고 현직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다 맞죠? 그만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안 보고 도구적으로 안 봐요. 저는 정치인을 국민 입장에서 보고 민심을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선거제도로 볼 적에 그 선거제 중대선거구제 개편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준석이나 그 이준석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갖다가 이 기쫑같다고 보고 있죠. 걔는 그죠? 서울이 중대선거구제 가면 쥐는 무조건 2등으로도 당선되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제도에서도 그죠? 15%만 얻으면은 한 10여 석에 10석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요. 그죠? 그때 안철수가 38석을 얻을 적에 비례를 18석을 얻었죠. 그때 30몇 프로를 얻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근데 제가 신당에 나오면은 금태섭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 씨가 주도하는 거죠. 이 신당에 나오면 15% 내지 20%는 나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비례대표에서 10석 이상 10대석을 가져와요. 10석 이상을. 지금 정의당 애들이 5%, 4%, 5% 지지율에 5석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이 이제 부울경이죠. 수도권 민심에서 전략공천을 신당이 꾸리신 다음에 전략공천을 하면은 10석 이상 못 가져올까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국힘은 어차피 좀비 정당이고 깨져야 되고 민주당 저것들은 좀비 정당이었는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기사회생을 해서 문재인 아성을 쌓았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너무 강해요.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그럼 그 전에 신당의 깃발이 언제 나오느냐? 금태섭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제3시대 깃발을 꼽을 것이다 하는데 그 전에 꼽아야 돼요. 추석 때 꼽지 말고. 추석 되면은 밥상머리에 제3신당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걸 금태섭이가 너무 멀리 보는 거고 아직까지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얘가 상당히 논리가 탄탄해요. 금태섭이가 말하고 글 쓰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은 신당의 욕구가 엄청나죠. 근데 이재명이 날아가는가, 또 국힘 지도부를 해체하든가, 또는 윤석열이 인식을 바꾸든가, 그걸 기대하면서, 아직까지 양당 있을 뿐이 없으니까 양당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악성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악마하면서 적대적 공성관계로 들어가고 있죠. 서로가 살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는 형국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그걸 눈치챘는데, 토가 나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것들이 계속 저지를 하니, 결국은 신당이 안 나오면 무당층이, 중도층이 표를 안 줘요. 투표장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년 총선 같은 경우 현재 상태라면은.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래도 한번 바꿔보자. 지더라도 신당이 이기지 못하더라도 신당한테 투표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근래에 와서 벌써부터 그랬고, 그리고 이게 신당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이삭죽기도 들어가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 경험이 있는데 정치를 개혁하고 싶다는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찬성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걸고 들어가죠. 조중동이나 경향 한결의 이 좌우 논리로 어차피 신당 해봐야 구정치인들이 합류할 거고 또 낙천한 사람, 공천을 못 받고 낙천한 사람들이 합류할 건데, 그 낙천을 당하는 게 보면은 결국에는 윤석열의 국힘, 윤석열의 사당화된 국힘에서 윤석열한테 도와주고 윤석열한테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이 낙천이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저놈한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불편한 말을 한 사람이 낙천이 될 거고 그들이 극단적인 양당 꼴통 좀비 정당에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을 주려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사람들이 신당에 모인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도 곧 활동을 시작해서 박근혜의 과거 가신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민주당 놈들도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제가 취재하는 바로는 개인적으로 현직 정치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들도 죽겠다 그래요. 이재명을 빨리 쫓아내는데 못 쫓아낸다. 우리도 앞에서 너 왜 그래 임마 내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형? 이재명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자체 정화 기능이 떨어졌고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통령 권력의 최대고 최고의 권력이지만은 그 알량한 권력으로 지금 추락을 했어요.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자꾸 금태섭의 신당에 또는 김종인 시덕으로 이준석을 갖다 붙이는데 이준석이 신당에 안 가요. 이준석을 또 받아들이는 순간 신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이준석이가 상대를 악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또 유승민은 여기 갈 이유가 없죠. 왜? 김종인 씨가 주도하는 데니까 유승민은 김종인 씨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무시해요. 그럼 못 가고 그럼 안철수가 나왔는데 참 안철수가 그 국힘에 남아가지고 총선 되더라도 뭐 대권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힘이 들어가면 백석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당 체제에서는 모르나 신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는 신당이 나와요. 그리고 홍준표 같은 얼치기나 또는 그 보수 평론가들이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국힘이 타격에 받는다. 그 안철수도 그런 말 했죠. 신당은 집권 세력이 잘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강성해지고 집권 세력이 잘못하기 때문에 정권을 뺐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신당이 출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타격받는 건 맞죠. 국힘이 그죠? 윤석열 정권이 그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집권 여당에 대한 반대를 해야 되죠. 윤석열의 반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당에 생명력이 없죠. 존재감이. 뭐 야당 물리친다고 신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나 어느 나라 정치 역사나 그러면은 신당이 나와서 이 신당이 그 20석 이상이 나오면은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되죠. 그런 그 신당이 설마 좌파 진보화가 되겠어요? 전 그렇게 안 봐요. 그 김종인 씨나 금태섭이나 또는 이상민이나 DJ 개들은 그 사람들은 다 보수예요. 보수 성향을 하고 보수 중도층이에요. 김종인 씨나 DJ 개들, 이상민이나 DJ 개, DJ가 보수예요. 보수 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무현이가 좌파고 문재인이가 좌파고 그렇죠? 그러면 중도 보수 또 개혁적인 진보들이 국힘도 깨고 민주당도 깨고 저 양극단 아주 토가 나오는 정당 체제를 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김종인, 금태섭, 김대중 걔들은 그건 보수예요. 보수, 중도 보수. 아무리 양보한다 그래도 중도 쪽이에요. 정치적인 이념상. 경제적인 가치는 진보의 아젠다를 꽤 가져오죠. 요새 진보 보수가 어딨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국가 생존의 문제. 그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보수 쪽을 회하는 게 아니라 보수 쪽에 팽창을 가져와요. 제가 볼 적에. 응? 근데 유승민은 절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신당에. 그럼 거기서 처박혀 있고. 국회의원 다음은 국힘에서 계획적인 인사들이 일부라도 튀어나오면은, 좋은데 안 튀어나올 거예요. 국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결기가 있는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유승민, 김무성 탈퇴 과정에서 탄핵 파들에 나가서 생고생해가지고. 근데 민주당 애들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없더라도 무조건 신당은 당위성으로, 출전을 시켜야 돼요.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김종인 씨나 금태섭이나 또는 신규 정치 지망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가 없다?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워낙 극악무도한 양당이 나라를 갖다 산산조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